2022 6월 모의평가 해설을 마쳤습니다. 방마스터 정철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점심도 먹고 오후까지 시험 본다는 거는 특히 과탐은 언제 봐요? 마지막 4교시에 꺼져가는 불씨를 막 살려가면서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만큼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본인이 갖고 있던 실력을 조금 마음껏 발휘를 못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전체적인 총평, 앞으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앞에서 총평 시간에 제가 하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편인 1번부터 여러분들 잘 맥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생했어요. 자, 한번 같이 가보자. 자, 1번.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거죠. 설탕, 염화나트륨, 아세트산. 자, 그 중에서 탄수화물을 골라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는 뭔가 다른 거.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걸 골라라.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가하고 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했던 거는 다음 중 탄화수소를 골라라. 그러면 답 없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는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고르라는 뜻이니까 현재 주어진 거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탄소 화합물인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자, 에탄올은 이제 반응을 시켰다. 그런 얘기네요. 일단은 식을 일단 써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C2H5OH다. 플러스. 자, O2 반응해서. 자, CO2 플러스 H2O가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1몰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2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H는 요 자리가 3이 생겼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 우변에 7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써먹었으니까 요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1몰과 3몰이 모두 반응해서 다 사라진 거니까 저 X값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됐고, 넘어갑시다. 1대 3대 2대 3 많이 봤던 그런 얘기들이네요. 넘어갑시다. 3번 가보죠. 자, 어떤 가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뭐라 그러냐, 가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러니까 가설이 주어지면 일단 얘가 옳은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면 제대로 된 말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25도씨의 NaOH를 갖다가 물에 녹였더니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랐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 발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NaOH가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그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4번. 자,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를 숨겨서 딱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점을 딱 찍어주시고, 그러면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그렇죠. 입체수가 4입니다. 그럼 원래는 109.5도가 돼야 되는데 비공유 한 쌍당 2.5도씩 약간 구부러진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몇 도를 갖냐면 이제 107도를 갖고, 그 다음 여기는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입체수가 3이야. 이건 하나로 카운터라고 그랬지. 그지? 하나, 둘, 셋. 그러면 입체수가 3인 거니까 120도의 각도를 갖죠. 대략적으로. 자, 이거는 역시 입체수가 4가 되는 거니까요. 몇 도가 되냐면 109.5도의 각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제일 큰 게 뭐가 되겠어요? 베타고, 그 다음에 감마고,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이거 항상 나오던 건데요. 역시 이거 뭐냐면 그래프 딱 보자마자 그래프 바로 손이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X축을 진행이라 놓고, 그래서 반응의 진행 또는 시간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Y축을 갖다가 속도라고 우리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속도 나오죠. 이게 뭐냐면 증발 속도죠. 그래서 증발 속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축 속도 하나 그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음축 속도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증기의 양이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진공용기 동그라미 치시고, 진공이라는 것은 기체가 없다는 거니까 돌아올 음축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0,0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 값이 쭉 가다가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 응축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딱 평형에 도달한다냐면 딱 요 지점에서 평형에 도달하죠. 그래서 문제는 T2일 때, 그러니까 요 값이 그러니까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그 앞이 될 거니까 요 값은 이제 T1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이제 T3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응축 속도에다 밑줄 그시고 요건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이 결정한다냐면 증기의 양. 증기의 양이 많으면 돌아올 것도 많다고 그랬지. 사우나잖아요. 사우나 천장 보면 막 물이 우두둑둑 쏟아지죠? 왜 이렇게 응축이 많이 돼요? 수증기가 많으니까 돌아올 것도 많은 거야. 꼭 기억해줘. 그래서 응축 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뭐냐면 증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여기부터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이 결정을 하는데 그럼 요 지점은 T1이고 T2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우리가 C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도 빨라지는 거니까 요 지점을 러프하게 이러한 관계식에 있다. 그래서 C하고 D를 비교하면 요 D 값이 더 크다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죠.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T1일 때,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하는데 증발 속도가 더 크고 응축 속도가 작죠. 그럼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거니까 비율상으로는 1보다 작다. 기억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가보자. 자, T3일 때는 여기 이제 T3이 되겠죠.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죠. 동적 평형인 거지, 그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 자, D급 가보자. C분의 A와 D분의 B다. 뭐 이렇게 가는데, 자, C하고 D 중에서 그냥 큰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C하고 D를 보면 이 숫자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요 값을 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C 값은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건 얼마라고 할까? 1이라고 할까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의 총합은 어때야 되겠어? 이 총합은 서로 똑같죠. 결국에는 수증기가 됐다라는 건 물에서부터 기어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남아있는 물의 양과 그 통 안에 있는 증기의 양의 총합은 남아있는 물의 양과 증기의 양의 총합은 어떻다? 서로 똑같다. 그거 갖다 쓰란 얘기네. 그럼 5로 똑같다라고 해볼까? 그럼 요 값은 4가 될 거고요. 그들의 합인 거니까 요 값은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비율상을 갖다가 보시면 C분의 A 그러면 요 비율은 이제 4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값보다는 어떻게 했어? 작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A, B, C, D가 누군지 나왔고요. 일단 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전자의 수가 그냥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합쳐주면 8번인 거니까 산소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9번인 거니까 이제 플로린이 되죠. 그다음 요거는요. 11번인 거니까 나트륨이 될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17번인 거니까 그렇죠. 염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OFNA, CL 그렇게 볼게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AB2는 이런 거네요. OF2인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C하고 D는 요거하고 요거 서로 보니까 같은 3주기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B하고 C는 얘하고 얘를 갖다 얘기하는데요. Na 플러스 하나와 F 마이너스 1가 하나. 그러니까 1대1에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7번부터 조금씩 이제 경우수를 따지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H가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분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 이주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주기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번 가보자. 자, 리베, 붕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이주기가 있어. 자, 근데 걔네들 중에서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대. 일단 결합을 해야 되니까 18쪽은 결합 안 하고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요렇게는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X, Y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니까 X 하나에다가 H가 결합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비공유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H와 결합을 하면 그렇죠. 비공유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공유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거라는 걸 딱 찾아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와 H가 결합하는 거 하나와, 그러니까 요게 이제 CH4가 되겠지. 그래서 요 자리가 4가 되겠고요. 공유전자 쌍수도 4다.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보자. 자, Y가 있어요. Y 하나에다 뭔가가 결합됐는데 비공유전자 쌍수가 2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비공유전자를 둘을 갖고 있으니까 얘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하고 H가 결합하려면, 그렇죠, 결합선이 두 개니까, 그렇지, 요 자리가 2가 되면서 H2O가 되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공유전자 쌍수는 둘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겠고. 세 번째 가보자. 자,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굴 찾아버렸냐면, 요 값이 C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요 Y가 뭐라는 걸 찾았냐면, 5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C 하나에다 H가 두 개가 붙어. 그래서 C가 결합선이 4개인데 그 중에서 H가 둘 이렇게 붙고, 근데 공유전자 쌍수가 4인 거니까 요 자리에,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산소가 딱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그럼 비공유전자 쌍수도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에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몇 개 껴 있어야 되냐면 하나가 껴 있으면 HCHO라는 포르말데히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겠다, 이제. 그래서 다 찾았네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A값, B값. A는 얼마냐면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되는데요. B 더하기 C는 얼마인 거냐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니은 가보죠. 자, 다에는, 요게 다이죠, 그죠? 자, 이중결합 있냐? 있네요, 그죠? 자, 니은 정답 되겠고, 디귿, X, Y2. 그럼 X하고 Y2인 거잖아. 그럼 CO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CO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게 CO2인데요. 자, 공유전자 쌍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유전자 쌍수가 4라는 말도,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8번. 자, 일단은 A, B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단일 결합인 거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자, H의 단일 결합인데 껍질이 3개잖아. 그럼 17쪽 중에서 껍질이 3개인 거니까 이 자리가 CL인 거 물고 들어옵니다. 됐고, 그러면 A, B가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그럼 저 식을 갖다 완성하면, 자, 이 HCl이라고 놓을 수 있고, 플러스, 자, CD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 결합을 했더니, 가가 생기면서 플러스, A2D잖아. 그러니까 H가 2마리 생기면서 이렇게 됐고, 자, 여기는요 이온 결합 물질인 거니까 금속과 비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금속끼리 결합되어 있는 뭔가인데, 자, 요 부분은 플러스 1가잖아요. 그런 게 2개인 거니까 요 자리가 뭐냐면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갖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제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요 산소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10개인데 전자를 2개 얻어야 10개가 되죠. 연습 많이 했다, 그지? 자, 그러면 M이 2인 거니까 요 자리는 전자를 2개를 버려서 10개인 거니까 원래는 12개였다는 얘기야. 그럼 요 자리가 Mg였다라는 것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완성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그래서 요 값은 Mg5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럼 요 값은 MgCl2에다 플러스 H2O가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걸 또 알 수 있냐면 가라는 것도 파악이 충분히 되고 됐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자, M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요 M은 2다.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었죠, 그죠? 그래서 M은 2다. 기억 정답이고, 자, 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거니까 이온 결합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니에는 틀렸고, 자, 비공유전자쌍은 B2하고 D2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B2는 Cl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2는 여기는 O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비공유전자 쌍수가 얼마냐 물어보면 3, 3인 거니까 여기 6이 되겠고요. 요거는 2, 2인 거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되냐면, 그렇지, 요 자리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9번. 자, 가나다는 각각 이거 중 하나이다. 이렇게 줬네요. 그럼 일단 써야죠.
자, ES에다 자, 2P에다 3S.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P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자, N이 얼마냐 물어보네요. N은 2고, 여기가 2고, 3이고, 3입니다. 자, L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요거는 0이고요. 요거는 1이고, 요거는 0이고, 요 자리가 1이 되죠. 그럼 그들의 차. 이 얼마냐 물어보죠? 요거 2고, 요건 1이고, 요건 3이고, 요 자리는 이제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 값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그렇죠. 3, 2, 1 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값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거고 제일 작은 건 이거고 경우의 수를 둘로 쪼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값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3을 갖는 애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3S가 될 거고 1을 갖는 애는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2P가 되겠죠. 그럼 2를 갖는 애는 누구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되겠는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나는 모양이 구형이다.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둘 중에서 구형인 거는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ES 오비탈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가가 2P고 됐죠? 그다음에 나가 ES고 그다음에 다는 3S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 H 원자에 동그라미 쳐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게 체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면 H 원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H 원자인 거니까 어떻게 가셔야 되냐? 그렇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서로 똑같고요. 에너지 준위는 얘가 더 커야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제일 크고 가하고 나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10번 식 3개 딱 보여지네요.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넘어가려면 H 플러스를 요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H 플러스가 요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야죠. 그럼 요 자리는 이제 OH 마이너스가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역시 H 플러스를 요렇게 해주면서 요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저를 봐야 되겠네요. 봅시다. 자, 이거 끝났어요. 일단 기억부터 갑시다. 자, 가에서 HCl은 H 플러스를 내놨죠. 정답 되겠고. 자, 기억은 OH냐, OH 마이너스냐. 정답 되겠네요. 그죠? 자, 디귿. 나하고 다해서 얘를 물어보잖아. 나하고 다해서 요 두 개는 H 플러스를 받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맞네, 그지? 그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시고. 11번. 자, 다음은 2주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2주기 다 쓰라 그랬잖아. 이거 얼마 안 걸려. 자, 리베. 자, 붕탄, 질산, 풀. 네, 이렇게 갔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홀전자가 탁 스쳐야 돼. 그러면 빨리 가셔야죠. 그죠? 1, 0, 1, 2, 3, 2, 1, 빵. 그래서 1, 0, 1, 2, 3, 2, 1, 빵. 바로 툭 나와야 된다. 자, 그 중에서 홀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 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후보자가 여기 있네요. 홀전자가 0개인 둘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X가 되죠. 됐고. 자,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동안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짝전자가 들어있는 방만 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요건 1s2, 2s1인 거니까 짝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몇 개 있어요? 방 개수는 1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더 채워지는 거니까 여기 이제 2가 되죠. 1, 2, 2, 2,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가요. 그래서 1, 2, 2, 2, 2, 3, 4, 5 그러니까 외울 가치는 없어. 그냥 쭉 이렇게 배치하면서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뭐라 그랬느냐? y가 x의 2배래. 일단 첫 번째 x의 경우수가 이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오면 자, 이거에 2배다. 그럼 4인 게 있느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 만약에 x가 얘라고 한다면 얘의 2배는 열인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2주기에서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x가 누구라는 걸 찾았냐면 요게 x라는 걸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의 2배에 해당하는 요거 요 자리가 누가 되냐면 y가 이것의 2배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x는 베릴륨이냐? 정답 되겠고. 니은. 자, y는 17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7이다. 정답 되겠고요. 자, 디귿.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그랬어요? 3, 4, 4, 4, 4, 5, 6, 6, 6, 6.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자, 3, 4, 4, 4, 4, 4, 4, 4. 그래서 3, 4, 4, 4, 4.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x값과 y값을 딱 비교해보면 서로 어떠냐면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요 숫자들이 있어요. 전체 몇 개가 있냐면 112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숫자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평가원에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112개의 숫자를 알려드렸는데 이거 꼭 암기하시고, 만약에 이 강의로 저를 처음 보신다면 요 112개의 숫자 필수 암기하셔야 되는 이 112개 숫자를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후기에다 답변 링크를 다 달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2번. 자, 역시 이것도 뭐 같은 패턴인데요. 자, 가에 1몰롱도의 A를 갖다 준비했고요. 자, X를 취해서 동그라미 치시고 1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모두 넣어서 눈금선을 벗다. 그러니까 X가 100이 됐다는 얘기잖아. 혹시 자기 시험지에 X에 동그라미 쳐 있고 100에다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화살표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X가 100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몇 분의 몇 배 됐다는 거예요. 용액이 X분의 100배 희석됐다. 요런 말이야. 그러니까 X분의 100배 됐다라는 것은요. 농도는 몇 배가 됐다는 거야. 그렇죠. 100분의 역수배. 그래서 100분의 X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X분의 100배 됐다. 그럼 농도는 뒤집으란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 됐다라는 거고, 원래 몰농도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럼 곱하기 그것의 100분의 X 배가 된 거니까 요만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로마자 1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가보자. 자, 실험을 2번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똑같은 가. 아까 전에 1이었죠. 그죠? 그래, 요거에다 y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250이 됐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몇 배 됐다는 거야? y분의 250배 됐다는 거야. 그래서 y분의 250배 희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농도는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몇 배가 된다는 거냐면 250분의 y가 되는 거죠.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몰농도로 됐다는 얘기야. 여기다 밑줄 그시고 요게 이제 로마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2번 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든 것을 몰농도를 봤더니 이 값도 얼마라는 거야? 이 값도 A인 거고 이 값도 서로 어떻다는 거야? A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X는 이 값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서 X는 100A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이 값에서 Y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50A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됐죠? 그럼 X하고 Y를 갖다 더해주래잖아. 그럼 그 값이 얼마 되겠어요? 350A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7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값은 0.2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야. A는 0.2다. 자, 그러면 기억 X가 얼마냐 물어보잖아. X는 100A잖아. 그러면 그거 5분의 1 갖다 집어넣으시면 요건 이제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요건 이제 5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20이 됩니다. 기억 정답 되겠고. 자, 마지막 디귿. 자, 1과 2를 혼합하겠다는 얘기야. 1과 2를 혼합하겠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정확한 몰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단위를 좀 조심하셔야죠. 그죠? 자, 20에다가 50을 갖다가 섞었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얼마만큼 섞었다는 얘기냐면 최종적으로 1몰롱도에서 20을 채취했고, 그리고 1몰롱도에서 50을 채취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몰롱도에서 70을 채취했다는 얘기잖아. 그걸 물을 희석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용질의 물수는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20에다 50을 갖다 섞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용액 1몰롱도 70ml 안에 용질의 몰수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M하고 V하고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서 리터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이 값을 갖다 계산하면 얼마 될 거냐면 0.07 정확한 몰이 된다는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0.07이다. 맞네요. 그죠? 그 답은 3번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짚어드리면 이걸 그냥 뭐 막 계산하지 마시고 100분, 그러니까 x분의 100배 희석했다라고 할 때 용액의 부피, 몰농도는 그것의 역수배라는 걸 이렇게 바로 딱딱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3번. 샥 갑시다. 자, 25도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수용의 가와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나오는 거 그거 갖고 풀란 얘기야. 그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값은 그렇죠. a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 그렇게 가시면 이제 둘의 곱이 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값은요. a분의 1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되냐면 마이너스 14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시고 자 둘을 곱해봐. 그럼 얼마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면 되겠죠. 그럼 pH는 얼마 되겠어요? 여기서 pH는 묻지 않아도 뭐 7이다 구할 수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x를 줬잖아. 그러니까 pH가 x다 라는 걸 가지고 가에서 무엇을 갖다 뽑을 수 있냐면 그렇죠.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찾죠. 그러니까 pH가 만약에 3이야.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X야. 그럼 10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이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이거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값은 100A라는 걸 찾을 수 있다. 됐고요. 자,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은요. pH가 3X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X가 되죠. pH가 5야.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3X라는 걸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X라는 걸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이런 거야.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A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와 서로 같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윗식하고 밑에 식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값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3x가 되잖아. 그러면 이 값에다가 세제곱.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 값과 이것이 같다. 그렇게 놓으면 A값 풀린다. 됐죠? 그럼 이 값은 얼마 되겠어요? 10의 제곱인 거니까 10의 6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 이 값은 A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되죠. 이쪽으로 이항하면 A 4제곱이 되면서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20제곱이 된다. 요걸 갖고 A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 됐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어디로 갈 거냐?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그럼 요 값을 갖다 대입하면 10의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10의 마이너스 3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이 10의 마이너스 x인 거니까 그렇죠. x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오죠. 됐죠, 그죠? 그래서 x 값은 얼마냐면 3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 되겠어요? 9가 되는 거지. 됐다, 그죠? 그래서 기억, x는 3이다.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b분의 a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되겠어요? b는 10의 마이너스 7이라고 아까 구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b분의 a 요렇게 약분하란 얘기네, 그지? 그럼 그 값은 얼마 될 거냐면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되죠. 자, 마지막 디귿 가보자. 자, pH는 나하고 나를 갖다 비교하래요. 요거 비교하란 얘기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냐면 나가 크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가 커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그죠? 넘어갑시다. 14번. 자,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에서 많이 봤던 그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CO하고 FCl이야. 그러면 요 자리에다 C 넣고 붕탄, 질산 그러니까 한 칸 띄고 여기 있죠. O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풀란 얘기잖아. 그럼 Y하고 Z가 같은 족이니까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Y면 Z고 얘가 Y면 Z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얘가 Y면 요게 Z다. 뭐 요런 느낌을 풀게. 딱 하자마자 무릎 쳐야 돼요. 자, 왜 안 되느냐? 전기 음성도가 중간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Y면 전기 음성도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가 Y일 순 없고
누가 y라고 하셔야 되냐? 요게 y인 거고요. 요 자리가 z인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럼 누구하고 누가 남았어? w하고 x만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w하고 x만 이제 찾으시면 돼요. 되겠네, 그죠? 근데 둘 중에서 전기음성도 큰 게 x잖아.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전기음성도 큰 게 x라고. 됐고요. 요 자리가 이제 w가 되겠죠. 다 찾았네, 그지?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w가 누구냐 물어보는 w는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가보자. x, y2. x하고 y2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OCl2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전자쌍을 누가 끌고 가냐면 산소 쪽에서 전자가 끌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떼야 되는 거니까 X 쪽에서 마이너스를 띄지.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D급 별표하시고. 자, W에다가 Z4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CF4입니다. 그래서 CF4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결합이 극성이냐 결합이 무극성이냐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극성 결합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무극성 결합이라는 건 서로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극성 결합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결합은 극성 결합인데 분자는 무극성 분자죠. 많이 틀렸다면은 이제 그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가자마자 산화수를 바로바로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억부터 보니까 요 확대 한번 가볼까요? 확대 갑시다.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요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2고 그럼 요거는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됐고요. 자, 확만 따집시다. 그럼 여기는요. 플러스 1이었고 그럼 여기가 하나당 마이너스 2니까 마팔 뿔 2. 그러니까 하나당 플러스 얼마를 갖겠어요? 6을 갖겠죠. 그죠? 됐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서 황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물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물의 산화수 그러니까 물에 있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인데 호돈소는 빵가잖아. 그러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증가됐죠? 그럼 산화됐네? 그럼 남을 환원시켰겠네? 그럼 환원제로서 작용된 거지. 그래서 니은 환원제로서 작용했다.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자, 마이너스 2 하나당. 그럼 마팔인 건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당 산화수는 플러스 7이 되죠. 하나당 플러스 1이 되겠고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 요것들이 얘네들의 산화수가 되죠. 됐고 자 산화수가 변한 것만 화살표를 해주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산화수가 변한 것만 화살표 해주라고. 되시죠? 자 그때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됐다는 건 산화수가 5가 변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됐다는 건 산화수가 하나 변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최소 공배수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을 하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5 했던 기억나세요? 그럼 곱하기 1인 거니까 여기다 1. 이 자리에다 1 곱하고 요 앞에다가 5라 곱하시고 요 앞에다가 5라 곱해요. 그럼 정상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은 게 끝났으니까 나머지 잔잔한 거 정리합시다. 자, 산소가 4개잖아, 원자가. 그럼 요 자리에다 4라고 써주고 그럼 H 원자 8인 거니까 요 앞에다 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85, 154 되겠네요. 적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 플러스 A가 얼마야? 1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C C가 어디 있냐면 이제 5가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D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여기 이제 4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B 요건 이제 8이 되겠죠.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값은 얼마 되냐면 10분의 8이 되죠. 이 값은 1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다. 다 맞네. 답은 먼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16번. 자, WXYZ 찾는 문제인데요. 원자 번호를 줬어요. 그럼 약간 김이 빠지는 거야. 한번 훑어보자. 자, 7번부터 갔어요. 그러면 7번이 누가 되겠어? 질, 산, 풀, 네.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나, 마, 알,
C 이렇게 줄을 좀 맞춰줘. 그래서 7,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7번부터 14번을 쭉 제가 다 썼습니다. 자, 근데 홀전자수 물어봤어. 그럼 이제 또 가야죠. 그죠? 자, 1, 0, 1, 2, 3, 2, 1, 빵. 외우시죠. 1, 0, 1, 2, 3, 2, 1, 빵.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손이 어디부터 가셔야 되냐면 홀전자수가 3이나 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질소가 된다는 거야. 됐고요. 자, 홀전자수가 2개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잖아. 이거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Y축이 뭐냐면 2차 이온환이지야. 그럼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정점 잡고 끌어내려서 의샤, 의샤, 의의 화끈하게 의샤, 의샤, 의의 확 떨어지라 그랬다. 그냥 그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2차를 물어볼 땐 누가 최고값을 갖는다 그러냐면 1쪽이 최고값이죠. 1쪽은 하나까지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2차부터는 안 이뤄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다 그랬지, 그지? 이게 1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리, 배, 붕, 탄, 질. 여기가 질소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산소가 됩니다. 질산. 여기가 풀. 여기가 내. 여기가 나. 거봐. 1쪽이 최고야. 그러니까 각 주기에서 1쪽이 최고값을 가져요. 여기가 마그네슘이 되고, 그럼 여기가 알루미늄이 되고, 여기가 규소가 돼요. 근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됐죠? 자, 그 중에서 홀전자수가 2인 걸 찾아야 되는데 홀전자수가 2인 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큰 게 X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는 여기 있잖아. 됐고 그 다음에 규소는 저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더 큰 값이 누구냐면 산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X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뭐가 되냐면 Y값이 되는 거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질소가 아까 전에 뭐라고 찾았냐면 요 값이 이제 Z라고도 찾았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홀전자수가 하나인 걸 찾아야 되는데 홀전자수가 하나인 건 여기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근데 홀전자수가 위치가 어디 있냐면 홀전자수가 1인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질소보다도 작고 얘보다는 좀 크고 뭐 그 정도 위치인 것 같아. 그럼 누군 절대로 될 수가 없냐면 나트륨은 후보자들 중에서 2차 이온화제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보자 중에서 나트륨은 제거하는 거죠. 이 나트륨은 불가능한 거고. 자, 플로린하고 알루미늄을 찾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질소보다 2차 이온화제가 조금 크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뭐 했냐면 저 W는 질소보다 2차 이온화제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플로린은 질소보다 약간 위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플로린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후보자가 누구냐면 요 알루미늄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저 조건에 딱 들어맞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W가 되는 거야. 그래서 W는 Y보다는 살짝 크고 그리고 X와 Z보다는 조금 밑에 있고. 그리면 다 풀린단 말이야. 되셨죠?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자. 자, W는 누구냐 물어보는데요. W는 13족이냐. 알루미늄이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원자 반지름은 X하고 Y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 X가 어딨냐면 써줄게. X가 산소야. 그러니까 요 자리가 X인 거고. 그 다음에 Y가 어딨냐면은 여기 보니까 규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가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 중에서 원자 반지름은 껍질이 얘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얘가 좀 더 큰 거지. 그래서 Y 값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니에는 틀린 말입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D급 가보자. 그 Z하고 X를 물어본 거니까 Z가 어딨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Z 같은 경우가 질소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질소였고 그 다음에 X는 산소였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1차와 2차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딱 지우고 깨끗하게 한번 풀어보자. 됐죠, 그죠? 자, 문제에서 1차를 물어봤어요. 1차. 다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되죠. 이제 외우셔야죠, 그죠? 질소가 여기 있고 산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질소가 좀 더 크죠. 됐고, 그 다음에 2차가 어디 있냐면 2차는 질소와 산소를 비교하면 얘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그리자고. 됐죠? 그래서 1차는 질소가 크고 2차일 땐 산소가 커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1차를 밑에 그리고 2차를 위에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1차분의 2차잖아.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1차분의 2차인 거니까 이대로 그냥 분수꼴이 되니까 확인이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는 이 값의 비율을 갖는 거고 얘는 이 값의 비율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는 분모는 더 작고 분자가 큰 거니까 비율상으로 따지면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산소가 질소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값이 더 크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되시고요. 자, 17번 갑니다. 가보자. 자, 가에는 Cl2와 Cl2의 혼합기체가 있고 나에는 또 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총량이 몇 몰이래요? 합쳐서 1몰 있다. 됐고, 자, 여기도 역시 합쳐서 몇 몰 있대요? 1몰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35짜리를 갖고 있는 이 전체가 1몰인데 그 중에서 원자는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는 얼마를 가져요? 1몰을 갖죠. 근데 그것의 2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3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쳐서 1몰인 거니까 이걸 몰라. X몰. 이렇게 한번 나오자는 얘기야. 그럼 이 값은 자연적으로 얼마 되겠어요? 1 빼기 X몰이 되겠죠. 됐고요. 그 중에서 35를 갖는 아이가 한 분자당 둘씩 있잖아. 근데 전체 분자가 X몰인 거니까 35라는 원자는 거기다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X만큼 있는데 그 값이 2분의 3몰이란 뜻이야. 되시죠? 그럼 X가 얼마 나오겠어? 4분의 3이 나오겠다. 그래서 자, 이 값이 얼마 될 거냐면 4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되냐면 4분의 1이 되죠. 이 정도 갖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간다. 자, 가에서 Cl2 37, Cl2 35 그것의 비율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과 4분의 3의 비율인 거니까 정답은 3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봅시다. 자, Cl 원자수는 Cl의 원자수 물어봤어. 그러면 37을 갖고 있는 아이인 거니까 요런 게 4분의 1몰인데 한 분자당 2씩인 거니까 2를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몇 몰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2분의 1몰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전체가 1몰인데 그 중에서 37을 갖는 것도 1이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를 갖냐면 1몰을 갖는 거지. 그래서 몇 배라고 그랬냐면 나가 가의 2배다. 니은 정답이 되겠고. 디귿 때문에 좀 시간이 소모됐을 것 같은데 중성자 한번 세볼게요. 자, 중성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원자 번호가 17인 거니까 한 원자당 중성자를 18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을 갖고 있고 플러스 요거는 한 원자당 중성자를 20개씩 갖고 있죠.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 38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이 1몰씩 있는 거니까 이 통 안에는 중성자가 얼마나 있는 거냐? 그렇죠. 여기다 써줄게 내가. 그래서 가하고 나를 갖다 비교하면 그래서 저기에는 얼마나 있는 거냐면 38만큼 있고 그럼 가도 한번 훑어보자. 자, 가보자. 자, 지워서. 자, 얘는요. 한 원자의 원자 번호가 17인 거니까 한 원자당 18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둘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36을 갖고 있고 요거는 17인 거니까 20인데 그런 게 둘인 거니까 요 값은 40을 갖죠. 됐죠, 그죠? 그래서 36인 게 4분의 3몰 있고 40을 갖고 있는 게 4분의 1을 가지니까 전체 중성자는 얼마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27이 될 거고. 서주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줘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27이 있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있냐면 40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4분의 1몰인 거니까 10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야? 37이 되는 거죠. 갑시다. 자, 여기에서보다 얼마나 있다? 1몰만큼 많다.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제가 몰을 일부러 뺐는데요. 단위는 몰을 갖다 포함시키면 1몰 많다. 그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 18번으로 갑시다. 18번. 자, 이런 문제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는 그렇죠. 분자수와 두 번째는 분자량입니다. 첫 번째 분자수와 분자량. 요 두 개 갖고 푼다. 그 생각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전부 다 질량이 몇 g이래요? Wg, Xg. 그래서 Xg, Xg, Xg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분자량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2야. 그럼 무조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그렇죠. x2가 되는 거야. 우리 연습 수능 특강에서 했다. 그죠? 자, 요건 3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경우수가 x2y일 수도 있고 xy2일 수도 있고 그리고 5야. 아, 이건 방법 없어요. 이거 일단은 키핑. 되겠죠, 그죠? 경우수를 다 따지지 마시고 일단 요 정도만 딱 경우수를 놨어. 여기까지 됐죠? 자, 얘네들의 분자량을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하고 이것의 분자량을 m-이라고 하고 요걸 m-, 이렇게 놓읍시다. 그때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멋있게 못 구합니다.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를 꼭 알아야 돼. 됐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질량을 모두 몇 g이라고 할까? x라고 하지 말고 1g이라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A값, B값, C를 예를 들는데 뭐 1g이라고 들게요. 1g을 예를 들어서 분자량으로 나눕니다. 자, 분자량을 이렇게 나눠. 그럼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되시고 거기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를 곱합니다. 한 분자당 2, 여기다 곱하기 3이고 여기다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율밖에 안 물어보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그 값이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였는데요? 11. 그리고 요 값은 11 갖고 요 값이 10을 가져요. 물론 비율인데 어차피 비율밖에 안 물어보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2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요 값은 3으로 나누고 요 값은 이제 5로 나누죠. 그럼 각각의 분자량이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분자량이 11분의 2가 되죠.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의 분자량은 얼마 될 거냐면 4분의 1이 되지. 됐고. 그럼 요걸 뒤집으면 얼마 될 거냐면 요 값은 이제 2분의 1이 되죠. 됐죠? 이게 분자량의 비율이잖아.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할 수 있냐면 우리가 44를 한번 곱해보자. 다 44를 곱해보면 이 값은 얼마 될 거냐면 8이 될 거고 요 값은 11이 되고 그 요 값은 이제 22가 됐죠. 이쁘게 이제 정수꼴로 만든 거야. 그래서 8, 12, 22.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의 분자량 비율이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워보자. 자, 이 값은 무조건 x2일 수밖에 없다 그랬고 이 값은요. x2y일 수도 있고 xy2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안 쓴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지 않은 데이터가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자, 보니까 이거 안 썼어요. 그 기체에 들어있는 특정 원자의 질량 또는 원자의 수. 이거 안 썼단 말이겠지? 요걸 1번 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안 쓴 게 뭐 있냐면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의미 없는 데이터는 안 줘요. 이거 다 써먹어야 돼. 됐어? 일단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얘하고 얘가 2배 관계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자, 같은 질량이 모두 들어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1g이라고 하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똑같이 1g이야.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돼 있어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죠. 이것도 역시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돼. 됐지? 그러면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그 안에 들어있는 y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y값을 갖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값을 갖다 곱했을 때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y의 값을 갖다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값이 몇 배라고 그랬냐면 아까 전에 이거의 2배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2배잖아. 그 얘기는 뭐야?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y의 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요걸 찾아야 돼. 첫 번째 데이터에서. 그래서 같은 질량 속에 녹아있는 분자수는 구했고요.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y의 원자수를 곱하면 되는데 그 값이 서로 몇 배 관계 있냐? 2배인데 이미 2배니까 이 값이 같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y 원자수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이쪽 갑시다. 자, 만약에 이거라면 이런 거야. 똑같은 y 값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얼마를 가져야 되냐? y를 하나 갖고
그다음에 한 분자를 구성할 원자수가 5이니까 YZ4라고 딱 찾으란 얘기야. 됐고요. 자, 만약에 얘라면 y가 2이니까 요때는 y가 2라면 Z3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둘이 세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둘이 세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류를 범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됐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2번 데이터를 갖다 쓸 건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와 그 다음에 B하고 C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또 여기네요. 자, 똑같이 1g씩 있다고 칠게. 됐죠, 그죠? 그럼 얘는 그 안에 분자량으로 나누면 될 거고요. 요거는 또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곱하기 그런 X 원자수. 그러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X 원자수. 그리고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Z 원자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X 원자수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Z 원자수가 서로 어떻대요?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 값의 비율이 1이면 되겠고 이 값의 비율이 2면 되겠다. 그럼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X 원자수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Z 원자수의 비율이 1대2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대로 갑니다. 자, 만약에 이거라면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X 원자수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Z의 원자수 비율이 1대2가 되느냐? 맞습니다. 요게 정답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X 원자수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Z 원자수가 1대3이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은 확산이 딱 들어야 되냐? 이러한 확신이 딱 들어줘야죠. 그래서 요 값이 B고 요 값이 C라는 것을 찾아줘야 돼. 자, 묻진 않았지만 자, X2의 분자량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8이라고 했어. 싹 지울게. 자, 요걸 갖고 자, X2의 분자량이 8인 거니까 원자량, X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4의 비율을 갖고 됐고요. 자, 이 값이 8인데 이 값이 11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Y는 하나당 얼마를 갖냐면 3을 갖고 그럼 Z는 얼마를 갖냐? 그럼 요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22였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3이었으니까 요게 19가 될 거고 그럼 요거는 비율상으로 4분의 19를 가져요. 그래서 묻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원자량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자. 자, A의 양과 B의 양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같은 질량이 있어요. 근데 A와 B는 서로 분자량의 비율이 8대 11이잖아. 그럼 같은 질량인데 분자량이 8대 11이면 몰수비는 11대 8이 되겠지. 그래서 A가 11, B가 8.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 푸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니은. 자, C1몰. C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C인데 이런 거야. 그 중에서 C1몰에 들어있는 Z는 얼마나 있어요? 1몰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 D급 봅시다. 자, X하고 Y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X하고 Y의 비율을 아까 전에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게 Y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럼 얘 분자량이 아까 얼마였어? 22였단 말이야. 기억하시죠? 그럼 처음에 있었던 양을 22g이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22g 있었는데 이런 거야. 22g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Y는 한 덩어리 들어있다고. 그럼 Y는 하나당 얼마라고 했었냐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 값이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가 22g이라면 그 속에 Y는 3g 있다는 얘기야. 되셨죠? 그래서 몇 분의 몇이냐? 3분의 22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3분의 1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딱 두 개야. 분자수와 분자량이야. 근데 분자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자량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고 1g당 들어있는 분자수가 아니라 원자수를 물어볼 때는 멋있게 못 구합니다. 이렇게 1g당 들어있는 분자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곱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갑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19번 갑시다. 쭉 가볼게요. 자,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체 기체분의 D의 양. 그러니까 전체 기체가 15죠. 자, 그 중에서 D의 양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6리터지. 그러니까 전체 15분의 D의 양이 6리터. 그래야 뭐가 되겠어요? 5분의 2가 되겠죠. 되겠고, 전체가 16인데 그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럼 얼마 안 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12V가 되겠죠. 여기는 6V가 되겠고. 됐죠? 그러면 둘을 합쳐서 16V인 거니까 얘가 얼마인 거예요? 4V다. 이렇게 가면 되지. 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스쳐야 되냐면 6이 12V가 됐다라는 거 얼마가 늘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6V만큼 늘었다는 얘기야. 근데 없었던 C가 4V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D가 6마리 태어날 때 C는 4마리씩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몇 대 몇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4대 6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C 값을 우리가 냉큼 4대 6이라는 걸 갖고 C를 4라고 찾을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얘하고 얘를 보니까 A하고 B가 어때요? 모두 사라졌어. 그러니까 A, B가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는 4마리와 6마리를 태어나게 할 때 2마리와 B마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했던 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 2V죠. 그러니까 6마리가 태어나게 하려면 A는 2마리가 필요한데 2마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니까 얘가 얼만큼 있었다는 얘기야? 2V만큼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됐고, 그러면 셋을 합쳐서 15V인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7V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7V도 어때요? 다 사라졌네. 그럼 이걸 가지고 A하고 B가 2대 7로 반응하고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B 값이 얼마라는 걸 찾나? 7이라는 걸 찾죠. 그러면 2대 7 대 4대 6이라고 다 찾은 거야. 그럼 이제 바로 식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자, 2A 더하기 7B가 검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4C가 되고 플러스 6D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이제 2V가 되고 처음에 얼마 넣었다는 얘기야. 여기가 7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6V가 돼.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물을 집어넣고 시작한다는 걸 꼭 보셔야 돼.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6평 보기 직전에 제가 파이널을 해주는데 그때 요게 신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생성물을 집어넣은 상태로 출제가 잘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사라졌다는 것은 2V와 7V가 모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00이라고 쓰는 과감함. 다 사라졌기 때문에 00이라 딱 찍은 거야. 그럼 2대 7 대 4대 6인 거니까 여기가 4V인 거고 6V인 거죠. 그럼 여기는 없었던데 4V가 된 거고 요거 값은 이제 10V가 된 거지. 12V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랬는데 이런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보다 식이 너무 빨리 찾았잖아. 그럼 뭐 찾으라고 그랬죠? 분자량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문제에서 분자량의 비율을 문제에서 줘버렸단 말이야. 뭐라고 줬냐면 A 대 B가 7대 4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7대 4라고 여기다 딱 써주란 말이야. 그러면 한 분자당 7인데 두 덩어리씩 반응한 거니까 전체 몇 g이 사라진 거야? 14g 대 4인데 7덩어리씩 사라진 거니까 둘을 곱하면 28이 되잖아. 즉 질량비를 갖다가 써먹으란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14대 얼마만큼의 비율로 사라지냐면 28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지금 질량을 준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를 딱 기억해줘야 돼. 질량 줘지면 그렇죠. 질량은 보존된다. 두 번째는 질량비로 푼다. 그 두 가지를 딱 원칙으로 가져야 된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관점만 달리 놓고 쓰는 거예요. 2A 플러스 7B가 40 플러스 6D가 되는 거야. 되시죠? 그죠? 쭉 가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 이제 갑니다. 자, 여기다 이제 몇 그램 집어넣었대? Wg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다 사라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관점만 질량의 비율로 놓는 거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Wg이 모두 사라진 건데 아까 질량비가 1대 2의 비율의 질량비를 갖고 반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Wg이 모두 사라지려면 2Wg만큼 사라지는 거잖아.
그랬더니 여기 C가 얼마만큼 지금 태어났냐면 14분의 9W만큼 생성됐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보존 법칙에서 3W가 사라진 거니까 3W가 생성돼야 돼요. 그럼 14분의 42W인 거니까 합쳐서 그러니까 33W만큼 생성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 값은 얼만큼 있었단 얘기야? 2W만큼 있었으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얼마 되겠어요? 14분의 9W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요 값이 얼마냐? 14분의 33W라 쓰면 바로 가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쪽 보면 똑같은 6V만큼 생성물을 집어넣고 시작했단 말이야.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큼 집어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분의 얼마가 되냐면 33W가 원래 있었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값을 갖다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66W가 된다는 얘기죠. 되시죠? 그랬더니 생성물의 값이 요 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줬냐면 66이라고 줬으니까 W 값은 14라는 걸 찾을 수 있냐는 거야.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누구분의 W분의 1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C인 거니까 B하고 C를 곱하면 28이 되죠.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인 거냐면 2다. 그렇게 가시면 정답이 됩니다. 답이 5번이고 만약에 선지를 자기가 마킹할 때 2번으로 마킹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2번으로 마킹한 학생은 마지막에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요 가리가 14분의 33W라고 생각했으면 정답이 2번으로 마킹이 돼 있을 거라고. 그거 조심하는 거. 자, 3번 얘기했습니다. 생성물을 처음부터 집어넣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라고. 됐어요? 오케이.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20번 마지막. 자, 이거 중화 반응인데요. 자, 중화 반응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거 일관되게 풀 수 있을 거야. 제가 어떻게 문제에서 접근을 하냐면 자, 무조건 이거야.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빨리 액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액성부터 파악하시고 액성이 파악되면 그 통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빨리 써. 시험지에다. 빨리 쓰시고 그게 끝나면 전하량의 총합. 전하량의 총합은 무조건 빵 된다.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액성 파악하시고 그 통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다 쓰시고 전하량의 총합은 빵 된다. 그거 갖고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액성부터 파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각각 이가산에다 1가 염기와 2가 염기 중 순서가 누군지 모르겠어. 뭔가를 계속 염기를 넣고 염기를 넣고 염기를 넣어. 근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 통의 액성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액성이 3밖에 없었으니까 산성이 되죠. 근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써있냐? 로마자 3이 중성이라고 툭 준다. 무심하게. 응? 오다 주는 것처럼 툭 준다. 중성이다. 그래? 그러면 여기가 빨리 뭐라고 쓰라는 거야? 여기는 액성이 중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라. 염기를 집어넣었더니 중성이라는 건 그렇죠. 여기가 액성이 뭐라는 거야? 산성이라는 거야. 한 번만 더. 염기를 집어넣었더니 중성이 됐다는 건 원래 산성이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염기를 집어넣었더니 산성이었다는 건 원래 그거보다 더 큰 산성이었다는 얘기지. 빨리 액성을 쓰는 거야. 그래서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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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됐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쁘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통이 처음 있었고, 한 번 넣고, 한 번 또 넣고, 한 번 또 넣었다는 거야. 현재 이제 주어진 상황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됐고요. 자, 첫 번째 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자리에 H2X밖에 없었어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다 지금 뭘 갖다가 집어넣냐면 A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 5ml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얼마로 갖다가 시작을 했었냐면 Vml로 처음에 Vml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 근데 얼마만큼 지금 집어넣냐면 15만큼 집어넣네. 여기 15ml만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 같은 것끼리 집어넣어요. 같은 거를. 그때 여기다는 x를 집어넣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액성이 뭐냐면 산성이야. 산성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이제 경우수를 따져야 돼요. 1가염기를 먼저 넣냐? 2가염기를 먼저 넣냐? 자, 갑시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집어넣을 때 1가염기를 먼저 넣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선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이제 2가염기가 들어갔겠지. 되겠죠, 그죠? 자, 1가염기라 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YOH가 먼저 들어갔다고 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ZOH2가 나중에 들어갔다고 놓고 푸는 거야. 그리고 오류는 이제 범하셔야 돼요. 이게 빨라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자, 갑니다. 그럼 이 통의 액성이 무엇이라는 걸 판단했냐면 산성이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이 통에 존재하는 이온을 씁니다. 그럼 무엇이 있겠어요? 일단은 액성이 산성인 거니까 H 플러스 무조건 있고, 그리고 구경꾼 이온도 있죠. X 2가 마이너스 있고, 그리고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Y 플러스 1가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 통 안에 존재하는 이온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얼만큼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지금 문제에서 주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 5분의 3이래요. 그러면 음이온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값을 제가 만약에 3이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이온수의 비율이 합이 얼마라는 거야? 합쳤을 때 5라는 거야.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 놓자고.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제가 Q라고 놓겠다. 되셨죠? 그러면 양이온수의 총합이 일단 식 하나 나오죠. P 더하기 Q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못 쓸 거야. 그렇죠. 전하량의 총합은 빵 된다. 그거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식 하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플러스 P에다 플러스 1가짜리가 P게 있다는 거니까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짜리가 3개 있는 거니까 요 값은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1가짜리가 Q만큼 있으니까 Q가 되죠. 그래서 전하량의 총합은 0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하자마자 무릎 쳐야 된다고. 왜냐? P 더하기 Q가 5인데 P 더하기 Q가 6일 수는 없잖아.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은 게 무엇이 아니라는 확신을 딱 가져줘야 되는 거냐면 1가염기를 넣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셔야 되냐면 처음에 집어넣을 때 2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1가를 넣죠. 그리고 여기는 같은 거니까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는 1가 넣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가 집어넣은 거니까 뭘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냐면 Z에다 OH2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YOH를 넣고 이 자리에 YOH를 넣었다. 그렇게 가시면 되지. 되셨죠? 그럼 이제 액성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액성이 산성인 거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유통에는 H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X 2가 마이너스하고 그다음에 구경꾼 이온 Z 플러스 2가가 현재 존재해야죠. 됐죠? 자, 그러면 이 통 안에 얼마만큼 있냐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그러니까 음이온수 요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음이온수를 요 자리에 3이라고 놓고 그럼 요 자리 막혔으니까 P하고 Q만큼 이 통 안에 이온수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일단 C 하나 뽑죠. 자, P 더하기 Q가 양이온수의 총합인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죠. 전하량의 총합은 0 된다. 그걸 갖다 쓰시면 얼마 되겠어요? P 마이너스 2가짜리 3개인 거니까 마이너스 6 2가짜리가 Q에 있으니까 플러스 2Q가 얼마 된다? 전하량의 총합이 0 된다는 거지. 그러면 P 더하기 2Q가 6네요. 그래서 P 더하기 2Q가 얼마냐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Q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올 거고 P가 4가 나온다 이거야.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 값이 4라는 걸 찾을 수 있고 Q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지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H2X하고 얘를 갖다가 섞었을 때 이렇게 남았다는 건 요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그렇죠. 얘는 Vml 안에 얘가 몇 덩어리 있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냐면 3덩어리 있었다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요 분수가 바로 뭐냐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농도인 겁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자, ZOH2는 몇 미리 집어넣냐면 5미리 집어넣었어. 그래서 얘가 5ml 속에 Z 이온이 얼마큼 있었냐면 하나 있었다는 걸 가지고 얘는 5ml가 들어올 때 얘가 한 덩어리 들어왔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됐고. 제가 지금 은근슬쩍 뭘 썼냐면 분수 썼다고. 이 분수가 의미하는 게
그렇죠. 얘는 5ml 안에 얘가 전체가 한 덩어리 있는 거니까 이것이 그냥 이물질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볼게. 자, 여기도 액성이 산성이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통 안에 존재하는 이온 H 플러스, 그 다음에 X 2가 마이너스 Z 플러스 2가 그대로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경꾼 이온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1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이온을 먼저 쓴다. 그러면 얘와 얘가 변하지 않는 이온은 그렇죠. 요게 3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Z2 플러스도 여기가 하나는 변함이 없죠.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H 플러스는 염기가 들어오면서 줄었을 거고, 얘는 과연 얼만큼 들어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딱 멈춘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또 미지수 놓읍시다. 요때 값을 뭐라고 할까? R이라고 하고, 요때 값을 우리가 S를 하자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비율에서 뭐라 그러냐면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현재 음이온수는 요거 하나인 거니까 양이온수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식이 R 플러스 1 플러스 S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5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럼 R 더하기 S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4라는 거 알아. 그래서 R 더하기 S가 얼마라는 걸 찾냐면 4라는 걸 찾았어. 됐죠? 그 다음에 전하량의 총합이 0이다라는 걸 써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도움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게 있나? 한번 보러 갈까요?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요 밑에 있는 건 썼는데 위에 있는 데이터를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이제 한번 써먹자, 그죠? 그래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 값이 8대 5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갖다 쓰셔야 되냐면 요게 이제 이가산이에요. 이가산에 무엇이 들어왔어? 이가 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체 이온수를 갖다 따지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다 그려줄까? 자, 요때 전체 이온수는 요 정도 전체 이온수가 있다고 칠게. 됐죠? 자, 이가 염기가 들어와요. 상상합시다. 자, OH가 2마리 들어오면서 H 2마리를 잡아먹어. 그 자리를 구경꾼 이온 하나가 채워요. 그러니까 이가산에 이가 염기가 들어오면 OH 2마리가 가면서 H 2마리를 잡아먹고 구경꾼 이온을 한 자리를 채워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 감소하지.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이렇게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액성이 산성인데 1가가 들어와. 상상하세요. OH가 들어가면서 H 플러스 하나 잡아먹어. 그리고 그 자리를 구경꾼이 채워요. 즉 이온수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묻지 않았지만 또 상상해봐. 1가 염기가 들어가. 그럼 OH가 들어가면서 H 플러스 하나 잡아먹고 그리고 그 자리를 구경꾼이 채운다고.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 또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요때 전체 이온수와 요때 전체 이온수와 요때 전체 이온수가 어떠냐?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걸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때 전체 이온수와 요때 전체 이온수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전체 용액의 부피를 한번 가봅시다. 전체 용액의 부피가 V야. 그럼 여기는 V 더하기 5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요 V 더하기 20이 되고 그럼 여기는 X만큼 들어간 거니까 V 더하기 20 더하기 X만큼 들어갔다. 됐죠? 그러면 요때 전체 이온수와 요때 전체 이온수가 똑같은 거니까 전체 용액의 부피에다 곱하기 몰농도의 값 여기다 8. 몰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이온수잖아. 부피분의 이온수잖아. 그러면 그 몰농도에다 전체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이 통 안에 있는 이온수가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에다 곱하기 몰농도가 얼마야? 비율상으로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통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수가 나오죠. 그 수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풀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가로를 치고 요게 서로 똑같다라는 걸 쓰란 얘기야. 그럼 연립해서 풀면 얼마 나오겠어요? 8V 40이고 5V 100이잖아. 그러면 3V가 얼마 나오겠어? 3V가 넘어가시면 100에다 40, 60이죠. 그러면 V당 20이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V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요게 20이라는 걸 찾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끝났어요. 봐봐봐. 자, 제가 지금 은근슬쩍 분수를 썼는데 H2X는 20ml당 3만큼, 그만큼의 농도비를 갖고 있어. 그리고 얘는 얼마만큼 갖고 있냐면 5분의 1의 농도비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뭘 갖다 찾을 수 있냐면 이 B라고 하는 것은요 15ml당 Y가 얼마만큼 있었어? S만큼 있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 동그라미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값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라 보냐면 얘네들은 농도비라는 걸 뜻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농도비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요 값이 0.3이래요. 그러니까 요 값의 농도비가 0.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OH 그러니까 이걸 주진 않지만 요걸 주죠. 요 값이 얼마라고 했어? 0.4가 됐죠. 그러니까 20분의 3 대 15분의 S가 3 대 4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네.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3이 되죠. 그럼 20분의 3 대 15분의 3인 거니까 이 값은 15대 20인 거니까 3 대 4의 비율을 갖지. 됐죠? 이걸 가지고 S가 얼마라는 걸 찾냐면 3이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찾느냐? 3이라는 걸 찾지. 아까 전에 2를 더했을 때 4였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값이 얼마인 것도 찾냐면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되시죠? 마찬가지로 그 방법으로 이제 가시면 딱 써보니까 보이잖아. 이 값은 뭐냐? 20분의 3 농도 5분의 1. 요거는 5분의 1.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이 농도를 주진 않았어요. A라고 줬고 그 다음에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인 거니까 양쪽의 농도가 서로 똑같죠. 그러면 이 값을 0.4라고 놨으니까 이 값의 농도도 0.4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의 농도가 아까 얼마였어? A였죠. 그래서 A 값이 0.4라는 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좀 찾아봅시다. 자, V 값을 아까 전에 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이쪽 가보면 20이라고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X 값을 우리가 얼마라고 구해냈냐면 방금 전에 풀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이 X 값은 얼마가 들어갈 때 과연 중성이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H 플러스가 있는 것이 다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H 플러스가 한 마리가 다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15ml당 OH가 3마리씩 들어있는 거니까 한 마리를 모두 없애려면 OH가 하나 들어오면 되겠다. 근데 15ml당 3씩 있으니까 얘는 5ml만 더 들어오면 중화점이 딱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요 X값이 얼마냐면 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값이 얼마냐면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곱하기 A값은 얼마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찾았냐면 0.4라고. 이 값은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정답은 10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복기를 해드리고 마지막 20번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든 중화반응은 풀이법이 일관돼야 돼요. 하나의 풀이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액성을 파악하시고 됐고 그러면 그 통 안에 존재하는 이온이 무엇인지를 쓸 수가 있어요. 시험지 쓰세요. 그리고 전하량의 총합은 무조건 0 나온다. 이걸 갖고 푸는 거야. 되셨죠? 아마 이걸 뭐 다양하게 뭐 신박하게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 풀이법은 이 문제에 딱 한정되는 걸 거야. 그러면 그 좋은 풀이법 아닙니다. 하나의 풀이법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것이 어떻게 축을 바꾸건 이 값을 곱하기를 주건 빼기를 주건 하나의 풀이법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 그게 바로 뭐냐? 한 번 더 액성 파악. 이온의 종류 쓴다. 시그마 치면 빵 나온다. 이거 갖고 푸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액성이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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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 이걸 먼저 써줘야 돼요. 액성 파악한다. 그리고 그 통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쓴다는 거야. 이온의 종류를 쓰고 됐죠, 그죠? 이온의 수를 가지고 식 하나 세웠고 두 번째는 전하량의 총합이 0이라는 걸 갖고 또 식 하나 세웠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P값과 Q값이 얼마인지를 찾았어요. 됐죠, 그죠? 선생님 XY로도 왜 PQ로 놨어요? XY가 이미 미지수를 썼어. 그러니까 PQ로 놓고 제가 안전하게 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냥 가지 마시고 얘가 20ml당 들어있는 요 덩어리 수를 구해서 요 값이 농도를 의미한다는 것도 좀 캐치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농도, 부피, 가수, 계산해서 구하는 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거꾸로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농도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혔을 거라고 학생들이. 여기서 똑같이 가려고 했는데 전환액의 총합이 0이 나오는 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체 이온수가 감소했다가 일정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요때 전체 이온수와 전체 이온수가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됐죠? 이걸 가지고 전체 용액에 쓰였던 이 산과 염기들의 농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찾는 거. 아주 고급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요 고난도 문제까지 꼭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까지 모두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책,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얘기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전체적으로 18번, 19번, 20번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고 그 중에서 요 19번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에서 생성물을 집어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리고 요 18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줘라. 그러니까 맞출 것들은 좀 맞춰줘라.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구어를 예측할 때 1번, 2번, 3번 그 중에서 양적 관계에서 콕을 열고 닫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냐면 우리 수능 특강 페이지 52쪽 7번 한번 펴보세요. 52쪽 7번을 딱 봐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을 풀 수 있느냐 제한 시간 안에 하나의 방법으로 그 내용들이 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만 제가 묶어가지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EBS의 장점은 무료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콕을 열고 닫고 동위원소, 중화반응 그 내용들 과연 어떻게 하면 일관된 방법으로 풀어낼지 그런 강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곧 등장하게 됩니다.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나올 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이거다. 그런 분석 특강이 곧 개강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내용들까지 들으시면 6월에 우리가 멘탈이 빨리 흩어진 멘탈 다 찾아서 9월 달에 데뷔를 하고 우리의 목표인 수능까지 반드시 꼭 제가 만점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